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일본 여행이며 맥주, 의류,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유독 자동차 판매량만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폭 할인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일부 딜러들의 꼼수 편법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할인 많이 해줘서 판매량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편법 꼼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일본 차 불매 운동 아니면 이런 이제 대일 관계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번호판이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세 자리가 숫자가 들어가고 맞아요. 1, 2, 3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자릿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일본 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해서 그래도 나름 거부감이 없는데 세 자릿수 앞에 숫자가 있는 일본 차량들을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좀 비난을 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 구매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 어떤 편법을 사용을 해서 옛날 차량처럼 앞자리가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구형 번호판을 발급받는 이런 꼼수라고 그렇죠.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 신형 일본 차를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출시되는 차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8자리 긴 번호판 발급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초록 번호판 쓸 때 그 짧은 번호 말고요. 근데 최근에 일본 차 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에 산 것처럼 예전에 7자리 차 번호를 받아서 달아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 구매한 새 차에 과거 두 자릿수 번호판 부착.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실제 이제 그 번호판이라는 것은 앞으로 규격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부착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 차종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지 않고 예전 디자인을 그대로 끌고 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일부 차종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호판을 신청을 할 때 구형이라고 이 종이에다가 써서 짧은 번호판 규격에 맞춰진 차량이다라고 살짝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앞에 숫자가 두 자리로 된 옛날 번호판을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차량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두툼하고 짧은 번호판인데 이걸 달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본인 번호판, 이 번호는 이제 차량 번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대로 평생 쓰는 거거든요. 그 차를 가진 이걸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검사소에 가서 길쭉한 번호판에 이 번호를 다시 새겨달라고 해서 다시 교체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새로운 번호판 제작비만 살짝 드리면 티 안 나게 구형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 내는데 그때는 이거는 번호판 사이즈가 짧은 거 예전에 그 초록색 번호판 사이즈만 맞는 차종입니다. 모델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 번호판 사이즈에 맞게 짧은 번호가 나온다. 그 번호를 일단 따낸 다음에 자동차 검사소로 가서 이거 번호판 사이즈 큰 차입니다. 또 말을 하면 번호판 모양은 요즘 쓰는 하얀색 긴 걸로 바꿔준다. 야, 숫자는 그대로고요. 기막히네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자동차 제작업체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다가 제출하는데 이 상태에서 살짝 편법을 써서 거짓말을 한번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자체에서 번호 받고 검사소에서 사이즈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용한. 이게 누가 봐도 꼼수인데 일본 차 판매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딜러 개개인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 우리 회사에서 판매사에선 전혀 몰랐다. 진짜 몰랐을까요? 근데 이제 실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일본 차 판매사 딜러들, 영업사원들이 두 자리 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판매사 측에서 영업 노하우라고 아름아름 전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일본 차 딜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발뺌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진짜 몰랐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시장 조사도 안 하나 이런 것들 그냥 찾으면 나오는데 그리고 알았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변명인 거고 관련 법규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이게 좀 문제인데요. 실제 이제 번호판을 지자체에서 받았을 때 결국은 이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규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 제작사에다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딜러가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 관련 처벌 규정 또한 없다는 게 국토부는 좀 답답한 사실이고요. 결론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차주에게 과태료를 좀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좀 찾아보고 있고 어떤 규정을 이제 적용해야 될지도 좀 고민인 상황이고요. 결론은 이제 번호판 신청을 받는 지자체의 차량 규격을 짧은 번호판이다라고 했더라도 직접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일본차 제작사나 수입자동차 협회에도 허위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 정도의 요청만 하는 거 보면 법에 맹점이 있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차를 사느냐 마느냐 이건 뭐 개인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선택했다면 규정대로 법대로 번호판 붙이고 당당히 타고 다녀야지 이런 꼼수 편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